자, 그러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자, 대표님 결국에는 늘 대표님께 여쭤보는 질문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네, 안 하려고 했는데 금리 미국이 인하를 했고 오늘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갈까? 네. 너무 궁금했는데 금리 인하하고 나서 또 가네요. 저희가 반도체 얘기한 지가 뭐 6주, 7주 계속하고 될 때마다 사라다가 되게 요즘 맛있어요. 사라다.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FOMC 회의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근데 연준 의장께서 중요한 넥타이가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중요한 포인트가 넥타이입니다. 아, 타이요? 보셨습니까? 타이 색깔? 네, 오늘 보셨습니까? 네. 무슨 색깔이었죠? 저 뒤에 있는 저 색깔 아닙니까?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 무슨 의미입니까? 빨강도 아닌 파랑도 아닌. 빨강과 파랑이 조합된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겠죠.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무슨 곰도 아니고 그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고 이런 쪽에서 중심을 잡겠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저게?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처럼 막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막 무슨 회색빛, 은빛 색깔도 막 메고 나오셨어요. 그런 거는 나 그냥 강제 하면서 간다라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보라색이라는 쪽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좀 많이 내려놓고 외풍이 들어오건 많이 내려놨죠. 어디서 얘기가 들어오건 간에 나의 길을 잘 믹스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뒤로 바라봤는데 일단 뭐 점도표 나온 내용들이나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금리 추가 인하, EUNG, EUNG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그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물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일시적일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일시적일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년 가게 되면 물가 다시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 왜냐하면 이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이렇게 잠깐 반등했다가 좀 안정적으로 오게 되면 내년에 그대로 다시 레벨업된 물가에 대한 반영들이 나온다 그러면 하반기에 많이 또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볼 때는 아니겠죠. 지금은요. 근데 일시적으로 갔다가 내려온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게다가 또 고용 얘기죠. 고용은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는 흐름이 관세 영향을 받을 거고 고용도 아마 관세를 기업들이 다 안고 있는데 그걸 안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을 해고를 하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얘기한 게 이제 지금 이민자 쪽에서 조금 약간 압박을 넣고 있고 거기다가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고용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경기 관련된 쪽들은 그래도 기조를 계속 또 상향시켰습니다. 경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걸 종합하게 되면은 일단 물가는 걱정이 좀 덜해졌는데 고용이 위축되면서 경제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까-봐 특히 이제 고용이 위축되게 되면 당연히 들어오는 게 소비 위축이겠죠. 소비 위축발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걱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쓰는 게 보험성 인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그런 무소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오고 나서 매크로 지표들 있죠. 이건 다 지금 위로 쭉 밀렸다가 다시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는 오히려 4.09대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 아니 왜 금리 인하한다는데 이게 왜 튀지? 라고 하는데 요거는 자세히 보게 되면 내용 중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적 QT죠. 양적 긴축은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했다 하면은 유동성은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기조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거에 따라서 금리들이 좀 여전히 튀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뭔가 지금 기대는 하겠지만 기대보다도 매크로 지표 보게 되면 조금 불안하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내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여파를 미친다. 약간 좀 뭔가 부담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되게 뚱하게 반응했는데 그러나 한국은 저에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이런 쪽으로 그냥 안 쉬어요. 안 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국 시장도 약간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은 금리는 내렸지만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 막 그런 식의 해석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하게 뭐 이제 금리 인하 시대로 돌아섰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무게감을 가장 실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들은 이제 매파적인 느낌이 많이 났다. 이렇게 네네.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근데 그걸 노렸습니다. 파월 의장도.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도 트럼프가 임명하고 신문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렇죠. 점도표 보니까 이번에도 3% 이하로 내려야 된다라고 하나 찍혔더라고요. 그게 누구십니까? 미란이겠죠. 미란 선생님. 스티브 미란. 네, 예. 네. 네. 아, 저 예전에 계셨던 앵커님이 생각나가지고요. 네, 예, 예. 그분 아니시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한 명이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인들이 네. 가서 그러니까 경제 고문까지 지금 이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들이 오히려 압박이 들어와서 50bp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연준의 독립성부터 모든 것들이 네. 다 도마에 올라오면서 어제 흔들리겠죠. 미국 시장 많이 빠졌을 겁니다. 어. 근데 그런 쪽은 빅컷이었으면은 거기다 또 오히려 안 좋았을 거다. 그렇죠. 시장의 해석은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져? 라는 쪽에 대한 반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나마 중심을 좀 잡아줬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은 그럼 그렇다 치고 이제 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이 FOMC 어떨지를 약간 탐색한 것 같고 네. 어제 시장은 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었고 그러니까 지수도 내려갔고 근데 오늘은 또 반등으로 딱 뚜껑을 열고 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또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표님? 해석보다 빨리 잡아야죠, 지금은요. 예. 해석을 하고 말고보다 오르기 전에 예, 빨리. 지금 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도주가 탄생이 돼 있고 주도 네. 섹터가 충분히 돼 있는데 그게 그 논리들이 맞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가장 먼저 메모리 업황의 동향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입니다.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한 또 4, 5월 달부터 진행되는 게 쭉 올라오다가 살짝 횡보했었어요. 쉬다 보니까 아유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또 모건 스탠리 아시죠? 네, 하반기는 메모리 업황 꺾인다. 내년 초에나 가야 된다라고 네. 했던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그분? 거짓말쟁이. 예? 네. 그 연봉이 얼마인데요? 예, 그런 분들을. 근데 네. 거기서 나왔던 것들과 반대로 오히려 네. 탁 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가격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스토리지 업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쪽들은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 서버용 DRAM 들어가고 하는 요 과정 쪽에서 네.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오라클에서도 우리 데이터 임대해서 쓰는데 데이터 센터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확충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이제 HDD가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하다못해 이게 품귀가 되다 보니까 SSD까지도 지금 다 네, 끌고 오는 그러니까요. 상황들이죠. 예, 그건 솔직히 비싸고 개인용 노트북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쪽들인데 그것마저 끌고 와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거의 가격들이 폭등하면서 낸드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마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 하반기 4분기로 가게 되면 한 10에서 15% 정도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네. 지금 최근에 종양들이 다 아니다 15에서 20%가 올라간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피가 뜁니다. 거기다가 그 쇼티지가 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공급보단 수요가 훨씬 많다는 얘기겠죠. 그럼 거기까지 반영되게 되면 P와 Q가 다 좋아지는 메모리 업체 구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HBM만 바라봤잖아요. 네네. HBM 가지고 누가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삼성전자 안 되고 하이닉스 되고 뭐 이런 것만 보다가 하이닉스 쪽에 쏠렸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DRAM부터 낸드까지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구간. 특히 HBM이 그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만 신경 쓰고 이쪽은 또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이쪽들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중국이 많이 따라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유 그럼 중국이 따라올 때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치킨 게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여기서 캐파를 투자를 해서 거기다 줄였겠죠, 그죠? 예, 중국 쪽과 같이 경쟁 안 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중국이 또 그렇다고 수율이 막 쭉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HBM만 신경 썼다가 레거시는 소외시켰는데 그게 폭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럼 그 결국에는 둘 다 좋아지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HBM과 레거시를 둘 다 잘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 닉스죠. 하이닉스죠. 지금은요. 하이닉스? 예. 지금은 하이닉스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근데 삼성전자는 잘 안 되면서요, 이제. 네네. 네, 그래서 잘하는 게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네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삼성전자도 뛰어들 준비. 이런 과정들이 되다 보니까
두 회사는 지금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오늘의 가장 화두 주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디에 올라타서 랠리를 함께 해야 되느냐. 이거는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나씩 이 상황을 분석해서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냥 뭐 간단히 그냥 오늘 금리 인하 했으니까 네. 금리 인하한 것에 대한 수혜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받을까요? SK하이닉스가 더 받을까요? 둘 다 별로 상관없을까요? 그거랑 그 똑같은 거죠. 뭐 네. 아빠가 5만 원 주면 아빠 좋아할래? 엄마가 3만 원 주면 그래도 엄마가 좋아할래? 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금리나 내용들보다는 업황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큰 축이 미국의 경제가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네. 아십니까? 뭐죠? AI 인프라예요. 이걸 그렇죠. 통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장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고용이나 나머지 흐름들 그리고 또 만약에 고용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래도 우리는 AI가 있어. 기존에 있던 유효 인력들보다 차라리 AI나 아니면 또 확대돼서 피지컬 AI, 네. 휴머노이드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경제 더 단단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용,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 쪽에서 미국의 고용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고용은 위축되는데 기업들의 경기는 괜찮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수익성들도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대체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이제 AI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설 경기. 하다못해 지금 얘기하는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네. 그거를 또 염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 쪽이 아니라 그런 쪽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설 경기에 상업화된 건설 쪽들도 지금 부각을 받는 거죠. 이런 거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더 좋겠죠. 이런 쪽에서 경기 한 축들이 그런 쪽으로 가져간다. 그럼 그와 연결될 수 있는 AI 인프라 쪽에서 저희 한국은 원래 AI와 관련된 쪽에서 동떨어진 국가로 생각했습니다. 네. 뭐 다 시스템 반도체고 거기다가 서버 관리 네트워크 이런 쪽들이다 보니까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하다가 이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 돼라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거기 동참하는 분위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간접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통해서 삼성전자 사야 돼, SK하이닉스 사야 돼. 이거는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 네.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똑같다 이거죠. 네. 둘 중에 아무나 사세요 지금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어쨌든 계속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도 반도체 관세를 더 물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중국의 장비 수출하는 것도 다 승인받아라 하고 네. 또 지분 뭐 만약에 미국에 보조금 받으면 지분 달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지분 달라 이런 식으로 미국의 노이즈들 약간 목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네. 지금 미국에 누가 투자를 많이 하느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미국에 그 영향력을 끼칠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긴 하죠.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다른 주권이 다른 국가 쪽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친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TSMC도 단칼에 잘랐죠. 그거는 우리는 말이 안 된다라는 쪽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분 관련된 얘기들은 인텔에만 한정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미국 기업들에만. 예, 그래야 될 것 같고 이제 관세죠. 관세 관련된 쪽들은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약품부터 반도체까지 관세 압박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취임 이후에 되게 오래됐습니다. 네, 예. 그쵸.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왜 액션과 실행을 하지 못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걸리는 이해관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도 만약 그러면 니네 내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관세 매기겠다라는 쪽으로 압박을 나갔는데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그동안에 약값을 결정된 거고 그 투자 비용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이 약값이 결정된 건데 그거를 정부 한마디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겠느냐? 못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배임이다. 주주들한테 배임을 그쵸, 당한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정부와의 좀 이제 계속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정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쇼티지가 나와 있는데 네네. 관세를 통해서 갑자기 확 올려버립니다. 그럼 가격들이 다 올라가겠죠. 그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막 지으려고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엄포용으로 그래서 약간 우리 또 추가적인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네네. 엄포용으로 그렇게 나가는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트럼프가 하게 되면 할 겁니다. 하긴 하겠지만 네. 그런 쪽으로 뭐 300%, 350% 이렇게 막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그렇지 않겠죠. 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자기들도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산업 자체가 힘들어질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미국 시장에 이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를 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쨌든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반도체 업체들에게 큰 상황이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수혜를 많이 보는 주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연동되는 경향을 보였고 네. 삼성전자는 뭐 완전 동떨어진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데 네. 오늘 또 재밌는 것은 엔비디아가 떨어졌는데도 SK하이닉스는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이제 HBM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GDDR7도 그렇죠. 이제 그 AI 칩에 탑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삼성전자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쪽의 수혜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일단은 오늘 엔비디아가 빠져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엔비디아 여파가 아니라 엔비디아는 이제 중국 관련된 쪽에서 반독점법 관련된 쪽에서 좀 조사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이번에 새로운 칩도 안 만든다면서요. 삐져 있어요 지금 중국이. 예. 네. 아무리 뭐 B30, A건 뭐 F건, X건 나 안 받겠다. 이런 쪽으로. 예. 아마 우리 기업들도 승인 못 해주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할 일은 미국에서 이제 승인 받고 그거 가지고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또 중국 가서 또 달랠 수밖에 없는 길이겠죠. 이 과정이 있다 보니까 복잡할 거다. 라는 쪽에서 주가는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 흐름들처럼 이어졌었으면은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만 바라보면서 HBM 중심으로만 시장의 모멘텀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 하이닉스 빠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예전 패턴이면 그렇죠. 지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HBM은 HBM인데 그 레거시 쪽에서 디램이나 낸드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쪽에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걸 볼 때가 아닙니다. HBM은 뭐 그건 기본으로 까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쪽도 더 좋아지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푸시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사이클에 대한 확장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공급자 위주의 또 시장들이 강하게 또 부각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가 붙긴 붙는데 공급자가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준다. 그러면 사이클이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보통 저희가 메모리 완전체 사이클이 되게 짧아졌어요. 그 짧아진 상황 쪽에서 짧고 이번에도 어차피 호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짧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더 확장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다 급해졌습니다. 네, 그런 쪽이고 게다가 외국인들은 좀 어떤 변화냐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좀 올해 시장은 그러면 한 2,000선대 중반에 시작했다가 지금 3,000선 중반이다 보니까 지수는 30-40%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느냐? 아시죠? 지금 3월 달부터 5월 달 주가가 막 올라올 때는 거기다 20조, 30조씩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딱 돌아보다 보니까 사이클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지금부터 다시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월에 지금 집중적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9월 15일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올해 2025년도에 외국인들의 순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딱 보합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매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지금 돌아오는 게 지난 6, 7월 달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들어오다가 지금 반도체는 안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강화시키는 게 이게 반영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짧고 강하게 집중돼서 올해 그러면 뭐 외국인들 예전에 줄였던 외국인들이 한데 한국의 보유 비중이 한 31%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중심이 반도체로 들어온다. 이거를 좀 체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또 HBM4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선수를 쳐서 양산 라인을 체계를 갖췄다라고 했고, 삼성전자는 HBM4를 한 단계 더 높은 레벨로 할 거다, 원C로 갈 거다, 원C D램으로 갈 거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대표님의 전망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 쪽에서 가장 여유 있고 좀 느긋한 쪽은 하이닉스인데 그쵸. 그렇다고 해서 느긋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긴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던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제 따라오긴 따라올 거고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전략이 공정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원C D램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그러면 4나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내가 웨이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높아진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아직까지 수율이 제대로 나온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그렇겠죠. 네, 웨이퍼를 엄청 찍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HBM4의 적정한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해야 레퍼런스를 갖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엄청 밀어부어리고 있고 그래서 수율 확보에 총력을 잡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거의 가시화가 되게 되면 나도 이제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제 쿨 테스트가 이제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거는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벌써 거의 끝났습니다. 쿨 테스트가 거의 된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엔 지금 얘기 나오는 이제
HBM4 양산 체제가 거의 다 구축됐다. 네네. 세계 최초라고 하죠. 예, 그만큼 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서 클 테스트 집어넣고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는 얘기는 HBM4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덜 하겠다. 아, 그래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 가고 차라리 그냥 지금 강화되고 있는 디램 랜드 쪽으로 집중하겠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즘 주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는 이유는 이 사이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때문에 더 영향을 끼치는 거지 HBM 쪽의 영향력은 과거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 그러면 마이크론은 약간 조금 고민하는 분위기고 삼성은 아직 열심히 들어오는데 못하는 분위기고 수성은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하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제일 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있고 추석 연휴 지나면 이제 아마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SK하이닉스도 물론 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네. 지금 예상치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2분기 때 사고를 쳤죠. 네. 예. 그래서 4조 원대 나오고. 네, 빅베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많이 돌려서 지금 얘기로는 한 8조 9천억이 예상치인데 얘기로는 증권사에서는 한 9조 넘어갈 것이다. 10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뭔가 이제 막 올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그만큼 좀 받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올라가는 것들을 시간차로 지금 계속 반영하면 10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연한 턴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하반기 상저하고가 확인되겠다. 한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아니, 그렇게 되면은 한익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게요. 하이닉스는 더 높게 나오는 건가요, 그럼? 예상이 10조 4천억 정도 좀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업사이드를 얼만큼 한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있네요. 그냥 워낙 좀 봐야 되겠는데? 라는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올해 만약에 하이닉스가 한 40조가 좀 안 될 거고 내년엔 한 46조까지 바라보던 게 지금 얘기를 했을 때는 네. 내년이 56조까지 오. 네, 이렇게까지 레벨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주가가 죄송합니다. 네. 목이 메이네요. 하이닉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하이닉스 주가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200조, 230조 여기서 한 46조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예. 네, 한 40%는 더 가도 돼. 예. 그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쵸. 예, 지금 30만 원대에 40%면은 또 40만 원대 중반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이라도 사야겠는데 이런 욕구가 좀 커지는 게 지금 그냥 현상이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주가로 봐도 PER 따지면 SK하이닉스가 지금 PER 제일 낮잖아요, 그죠? 그렇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 5배, 6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에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대표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하시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지금 주도주가 다시 살아났으니 올라타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좋은 상황인데 고가 플레이를 할 것이냐 네. 신고가 플레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 가까이 올라왔지만 이 역사적 신고가를 보면은 96,800원 네. 정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 룸을 얻는 게 좋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앵커님은 제가 100만 원 드리면 뭘 사실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딱 보면은 하이닉스 100만 원이면 3주밖에 못 사는데 이러면서 차라리 삼성전자를 여러 개 사자? 몇십 주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분 보니까 SK하이닉스 발음이 불편해서 그냥 삼성전자 사겠다 뭐 이런 별 얘기들 다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어떡해요? 때일수록 빛이 나는 게 저희 반반 무만이 전략. 네. 바벨 전략. 짬짜면처럼?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더 무게를 싣는 것보다 하이닉스가 실적 대비 저평가가 또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먼저 또 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럴 때는 둘 다 같이 사는 게 제일 좋고요. 같이 가자. 어차피 반도체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정도는 반도체 사야지 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반반 나누치든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를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아직 외국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네. 실적 저평가에 대한 탄력들을 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아직 HBM에 들어오지 않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보다
지금 수성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더 챙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따가 삼성전자가 통과했다 그러면 그때 줄이고 이걸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되면 그때는 5대5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3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하게 대응을 차지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7, 뭐 이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자. 네, 대표님은 아니면 뭐 6.4대 뭐 3.6 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전략들이 점수를 예.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주시네요. 저는 대표님은. 네. 그 보유 편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동향을 봤었을 때는 좀 그렇게 탄력적으로는 그게 더 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랠리를 펼치고 있고 네. 근데도 실적이 아직까지 다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매력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더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좀 시장 상황 보면서 유동적으로 포트를 바꿀 수는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죠.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알겠습니다.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진짜 마지막 또 종지부를 찍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